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37회 설계한마당 대구과학고등학교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장 선생님께서 오늘 와주신 내빈 여러분들을 좀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네. 오늘 내일 1박 2일로 우리 37회입니다. 그죠? 솔개 한마당 축제를 시작합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강당에서 미술, 그 다음에 피아노 연주 이렇게 해서 우리 뒤에 오신 학부님 우리 애들 한 걸 잘 보셨습니까? 네. 우리 애들도 다 잘 봤지? 네. 그리고 오후에는 우리 농악, 그 다음에 전체가 하는 오케스트라. 그때 우리 교장선생님 또 노래도 한번 했었죠, 그죠? 노래 잘했을까? 네. 예. 오늘 이 자리는 정말로 특별한 자리입니다. 우리 단위 학교에서 하는 행사에 우리 대구 교육의 교육감님이 이렇게 직접 참석하셔서 여러분 활동을 보기 정말 힘든 우리 그런 일정 속에서도 우리 교육감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육감님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지금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대각 동창회에서 발전기금을 직접 만들어 오셨습니다. 얼마쯤 될까? 예, 1억 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교육활동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선배님들이 이 정말 소중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선배님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 내린을 다시 한번 우리 교육감님은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 내린 중에 동창회 선배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현 대표이사님입니다. 4기입니다. 에일럭스 대표입니다. 에일럭스는 뭘 하는 회사인가 하면 로봇 및 드론 분야 에듀테크 기업입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서상덕 대표이사님입니다. 네, 4기입니다. 4기라고 하면 우리 1988년도 대구과학고등학교 시작했으니까 1991년도입니다. 원래 우리 나이로 51. 우리 서상덕 대표님은 S2W라고 AI 및 빅데이터 기반 분석 인텔리전스 전문 기업이십니다. 그거보다 이제 또 4년 후배 우리 손호영 부사장님입니다. 우리 손호영 부사장님은 8기십니다. 8기 SK 하이닉스 어드밴스드 패키지 개발 담당을 맡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동창회를 위해서 정말로 제가 23년도에 오고 난 다음부터 23, 24, 25년 동창회에서 정말 우리 수고하신 동창회 초문이십니다. 이상진 대표이사님입니다. 8기입니다. 스타트업 지원한 패스웨이 대표이십니다. 예. 그 다음에 오늘 요 이후에 토크 콘서트 이후에 차담회가 있을 예정인데 이 차담회에는 우리 역대 교장 선생님들 4분이 참석하시고 지금 바로 차담회에 참석하십니다. 수성구청장님도 참석을 하시고 우리가 수성구잖아요. 수성구청장님도 참석하시고 그 다음에 경북대학교 영재교육원장님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참석해줘서 여러분들을 위한 교육 발전을 위한 간담회가 개최가 되십니다. 잔다 좀 떼야. 자,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우리 정말로 어려운 발걸음하신 우리 교육감님 한번 인사 말씀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같이 이런 축제에 참석은 처음인데
뭐 수학 페스티벌이나 여러분들이 과학을 또 일반 학생들한테 지원해주고 이런 경우에는 몇 번 왔던 것 같아요. 주말에 이렇게 축제를 한다는 게 조금 시간이 여유롭지요. 안 그래요? 네. 이 시간에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축제가 웬 말이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학생들은 없지요. 예.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라도 그 상황을 조금 즐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정식으로 이렇게 대면한 거는 많지는 않지만 또 여러 행사에서 여러분들이 자원봉사했던 것들을 많이 기억을 합니다. 제가 이영호 교장선생님 과학고등학교에 부임할 때 네, 이게 이런 문제 잘 해결할 수 있죠, 여러분들은. 네. 이런 부탁을 좀 드렸었어요. 이제 과학고가 상당한 수준의 졸업생들을 배출을 했기 때문에 재학생과 우리 졸업한 졸업생들이 좀 만남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작년부터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23년도부터 했습니까? 그러면 세 번째네요.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상진 우리 대표님께서 총무 역할을 아주 제대로 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과학도 답지 않게 그 M&A 쪽이 전문이시더라고요. 네, 예, 기술 투자, 벤처 캐피탈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제 과학이 중심이 되는 세상은 예전부터 와 있습니다. 제가 AI 시대에 여러 가지 뭐 기본적인 교육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제가 뭐 특히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가지겠지만 대구교육청은 지금 배우는 것이 과연 10년 후에도 유용할까 이 물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중점적으로 학습하는 이런 내용들은 아마도 어떤 시대가 되더라도 변함없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기본에 충실한 교육이 여러분들의 미래에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죠? 예, 예, 이쪽이 조금 더 힘이 있네요. 네. 그래서 과학과 수학 그리고 우리가 기본에 충실한 교육은 굉장히 필요한데 여러분들은 그 기본의 수준을 벗어나서 뛰어넘어서 정말 깊이 있는 연구와 탐구를 고등학교 시절부터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변화하는 시대에도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잘 적응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보시기에도 그렇죠. 네, 제가 오기 전에 오늘 오신 선배님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 서상덕 사기 졸업생이시네요. 네, 제가 보니까 S2W. 네, 좀 이따가 아마 여러분들이 선배님들하고 아마 토크하고 강연을 같이 할 텐데요. 저는 우리 과학을 전공한 여러분들이 과학뿐만 아니라 좀 더 넓게 세상을 보는 안목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과학기술과 산업 발전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은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과학부와 그리고 과학 계열의 대학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본도 이런 대한민국을 많이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집중해서 지금 과학의 기반을 다지는 것은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러분들의 어깨로 직접 견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에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많은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애써주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도 가끔씩 한 번쯤 더 되돌아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또 열심히 하지만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여러분들을 더 나은 학습과 세계로 이끌어 주시는 데 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 어우러져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미래와 함께 연결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기 졸업생 우리 서상덕 대표님은 S2W를 설립하셨죠? 예. 제가 보니까 AI 쪽, 빅데이터 쪽에 아주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던데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나중에 실제로 들어보시면 매우 감동이 될 것 같습니다. 에이럭스의 이치현 대표님은 제가 보니까 드론 쪽에 아주 강자이시더라고요. 두 분 다 상장을 최근에 하셨던데요. 그리고 손호영 SK 하이닉스 우리 부사장님, 제가 SK도 열심히 보고 있는데 아마도 고등학교 때 과학고 나오신 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이상진 대표님은 총무를 하시지만 아마도 벤처캐피탈을 할 수 있는 게 과학고 출신이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선배님들과 대화를 하면서 내가 펼쳐가야 될 미래는 어떤 모습이 될지 한번 상상해보고 좀 더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서 나의 길을 어떻게 갈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평소에 과학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취미로 늘 했던 예술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잘 하던가요? 네. 네. 1박 2일간의 여러분들이 축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몇 년 전에 이 코로나 왔을 때 여러분 학교가 제가 굉장히 걱정이 되었었거든요. 대구에서 가장 먼저 이 기숙사 문을 열었던 학교였기도 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슬기롭게 잘 버텨줬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때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여러분 선배님들이 정말 잘 해주었던 생각이 납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그 뒤를 이어서 우리 대구와 대한민국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주는 그런 훌륭한 인재가 되기를 열심히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과학고의 그 학문의 이치를 탐구하는 것을 제가 보니까 교장 선생님하고 여러 선생님들이 거경국리라고 이렇게 지금 만들었던데요. 뭐 예전부터 있었던 고어 수거이긴 하지만 내적으로 학문의 영향을 깊이 탐구하면서 외적으로 사물의 이치, 즉 과학의 이치를 같이 통합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이 학교의 철학을 그대로 이어주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선배하고의 만남을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곽 토크 콘서트 사회를 맡은 공리영 유지원입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에서는 대각을 빛낸 선배님들의 강연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선배님들의 강연을 듣기에 앞서 학교 선배님들의 영상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37회 솔개 앞마당을 빛내줄 학생들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았다고 합니다. 그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활기와 열정이 넘치는 오늘 대구과학고 축제에 함께하는 후배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미래를 이끌어가는 우리 학교 레전드 선배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할 선배님들은 AI, 게임, 에너지, 바이오, 교육, 금융, 그리고 인간의 마음에 이르기까지 이공계가 다루는 모든 영역에서 최고의 프론티어로 활약 중이십니다. 먼저 미래 산업의 핵심 AI를 책임지는 분들입니다. 활기 손호영 선배님은 SK하이닉스 어드밴스 PKG 개발 담당 부사장으로서 첨단 패키징 기술 개발을 이끌고 계십니다. 또한 협력사들에게 최신 기술 트렌드를 직접 공유하여 반도체 상생 생태계를 강화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HBM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미래기술이 제품 개발 전략 수립에도 활약 중이십니다. 다음으로 유키 백준호 선배님은 퓨리오사 AI의 대표로서 고성능 AI 반도체 칩을 개발 중이십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에서 GPT와 같은 고성능 AI 모델을 추론할 수 있는 칩을 개발 중이시죠. 퓨리오사 AI는 글로벌 AI 컴퓨팅 시장의 차세 대리버가 되는 것이 목표이며 약 180명에 달하는 우수한 인적 자원이 집결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글로벌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기 서선덕 선배님은 데이터 안보 분야 스타트업 S2W의 창립자이자 대표이사이십니다. S2W는 인터폴 같은 공공정부기관에 AI 기반 보안 분석 솔루션을 공급해왔고 산업용 AI 시장으로의 확장을 선언하고 산업용 생성형 AI 플랫폼 SAIC를 론칭했습니다. 현재 일본, 싱가포르 등 해외 시장 진출을 추진 중이며 세계 데이터 센터 구축을 포함한 글로벌 사업 확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글로벌 무대에서 혁신적인 성공을 거두신 선배님들입니다. 먼저 7기 아니슨 선배님은 실리콘밸리 몰로코의 CEO로서 기업 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AI 기반 광고 플랫폼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선배님은 국내외 다양한 기업들이 좋은 서비스와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즈니스 성과로 연결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AWS가 데이터 센터를 제공하는 것처럼 비즈니스 머신러닝 또한 누군가는 서비스로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하시고 몰로코를 창업하셨습니다. 또 성공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 바로 이기 장병규 선배님입니다. 크래프톤은 올 3분기까지 연간 누적 매출 2조 4,069억 원, 영업이익 1조 519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시적을 냈습니다. 배그를 출시하기 전까지 끊임없이 실패와 난관이 있었지만 성공했듯이 선배님은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이면서도 미래에 대한 낙관을 절대 잊지 말고 가치 있는 도전을 계속해나가길 당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인류의 난제인 에너지와 바이오 분야에서 활약하신 분들입니다. 18기 우성훈 선배님은 암모니아 기반 청정에너지원 스타트업 아모지의 창업자이십니다. 아모지는 영하 253도까지 내려야 하는 액화수소의 천문학적인 운송 및 저장 비용 난제를 영하 33도에서 암모니아 형태로 운송 및 저장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소 단가를 절반 이상 낮추었고 또한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분리하는 고효율 크래킹 기술을 개발하여 설비 크기를 100분의 1 수준으로 줄이고 현장 적용도 가능케 했습니다. 선배님은 전 세계 탄소 배출의 10%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아마존, SK, 아람코 등 세계적인 큰손들에게 투자를 받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17기 이근우 선배님은 실리콘밸리에서 지네리스의 창업자로서 유전자 치료제 혁명을 주도하고 계십니다. 기존 유전자 치료제 분야에서는 mRNA나 유전자 가위를 치료를 원하는 장기로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가 난제했습니다. 이때 선배님은 몸의 단기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전달 시스템을 AI 분석으로 찾아내는 기술 나노 갤럭시 플랫폼을 개발하셨습니다. 선배님은 미션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선배님들은 투자 분야에서도 빛나시는데요. 7기 송재준 선배님은 프리벤처스 대표로서 2,600억 원 규모의 운용자산을 보유한 벤처캐피털을 이끌고 계십니다. 선배님은 퓨리오사 AI를 비롯하여 K-팝을 주제로 한 한일합작 아이돌 성장 드라마 프로젝트에도 투자하며 기술과 엔터테인먼트를 넘나드는 투자가로서 활약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8기 이상진 선배님입니다. 선배님은 패스웨이 파트너스의 대표로서 바이오 헬스케어 및 IT 스타트업에 특화된 전문 투자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선배님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CFO로서 뷰노와 올릭스의 상장을 통괄하여 성공한 경력을 바탕으로
스타트업 대상 자문과 강연 등 활발한 활동 중이시며 그 밖에 지네디스에 100억 원, 아모지에 50억 원을 투자하신 바 있습니다. 이번엔 종합교육 분야에서 활약하신 두 분입니다. 이기 이치현 선배님은 에이럭스를 창업하시고 로봇드론 기반 에듀테크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에이럭스는 자체 개발한 FC 기술을 바탕으로 코딩 로봇과 경량드론 라인업을 구축했고 작년에 코스닥에 상장되었으며 CES 2025 혁신상 수상 등 성과를 냈습니다. 다음으로 보기 최수영 선배님은 아주대학교 수학과 교수이자 위상 수학자이십니다. 선배님은 윤동주 시인의 별에는 밤을 수학자의 관점으로 읽어내셨습니다. 무한히 많더라도 자연수의 집합과 개수가 같으면 헤아릴 수 있기에 별의 집합은 헤아릴 수 있는 집합이 된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선배님은 수학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야를 두는 학문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후배들의 롤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선배님들입니다. 14기 문우리 선배님은 포티파이의 대표로서 의료 전문성과 IT 기술 결합을 통해 마인드링이라는 정신건강관리 솔루션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선배님은 사람들이 힘든 이유가 자신을 사회나 조직의 정답에 억지로 맞춰서 쫓아가면서 살다 보니 자신도 불행하고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라고 설명하십니다. 번아웃은 단순히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직무 명확성이 부족하여 스스로 납득이 안 될 때 오기 때문에 포티파이는 심리적 데이터를 활용해 번아웃의 근본 원인을 찾아내고 스스로 미션과 비전에 감화하고 나다움을 되찾아서 행동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5기 박찬우 선배님은 콘텐츠 제작사 기끌의 대표로서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뛰어넘는 국내 이공계 매체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세웠고 2023년 연간 약 740만 시간의 시청 시간을 발생시키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선배님은 시간당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콘텐츠 즉 시간을 점유하는 사업을 통해 사람들의 시간을 흡수해나가고 있습니다. 기끌은 이제 재능 공유 플랫폼이자 인재 발굴, 육성, 연결 플랫폼으로서 기능하기 위해 도약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자랑스러운 선배님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기술이든 마음이든 수학이든 이분들은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배님들이 이미 증명했듯이 여러분이 가진 지식과 열정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도 결국 현실로 만들 수 있는 힘입니다. 자신만의 미션을 가지고 가치 있는 도전을 멈추지 마십시오. 대국어학부의 미래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강연자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모실 선배님은 카이스트 재료공학과에서 학부와 석사 박사 과정을 마치시고 LG CNS에서 12년 근무 후 2015년에 에이럭스를 창업하셨습니다. 에이럭스는 국내 최초로 상장에 성공한 드론 회사로 지금은 교육용 드론과 드론 스포츠, 드론 플랫폼을 만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에이럭스는 이러한 자체 코딩 드론과 드론 플랫폼으로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 2025에서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로 에이럭스 이치현 대표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에이럭스 이치현입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좀 줄여서 하는 게 좋겠죠? 네,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2015년 말에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회사를 만들 때 회사 이름을 뭘로 할까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되게 많은 회사들이 보통 그때 아마존 때문에 A로 시작하는 걸로 많이 했습니다. 검색이 빨리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단 A를 붙이기로 하고 그 뒤에 뭘로 할 것이냐 이런 고민하다가 이제 빛 시작 뜻에 록스를 붙여가지고 에이럭스라고 했습니다. 그때 처음 시작할 때는 저희가 사실 코딩 교육을 하는 엘리트 회사였고요. 아까 영상에서 보다시피 그러한 다음에 교육용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저희가 드론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오늘은 드론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나중에 학교를 진학을 하고 어느 학교를 가든지 간에 또 어떤 회사를 가든지 간에 보통 과정 속에서 변곡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이 깔리만탄이라는 섬에서 석탄을 캐는 광산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광산인데 이 광산에다가 ERP라는 솔루션을 파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나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깔리만탄이라는 섬은 어떤 데냐면 여기 LG CNS라는 회사에 다녔었거든요. 어떤 데냐면 여기 인도네시아의 위쪽에 있는 섬인데 보통 우리가 보르네오 섬이라고 하는 섬이고요.
그리고 말레이시아도 가지고 있고 인도네시아도 땅을 가지고 있는 세 개의 나라가 땅을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섬이고 언어도 다르고 인종도 이렇게 되게 건장한 흑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 200년 전까지는 폴리네시안과 흑인들이 같이 살았는데 200년 전에 폴리네시안들이 없었어요. 이 흑인들이 10인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은 폴리네시안들이 다시 사는데 누가 하냐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본섬에서 다시 넘어간 폴리네시안들이 하는 거고요. 원래 살던 폴리네시안들은 다 멸종을 했다고 할 정도로 되게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되게 큰 광판에 저런 분들이 있는 곳에 가서 시스템을 펴러 갔었죠. 그래서 되게 어려웠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그 사업 자체를 수주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해외에서 ERP 사업을 수주했었고요. 지금은 인도네시아의 국세청이나 이런 사업들도 다 HCNS가 따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 나니까 제가 이제 사업을 좀 할 줄 아는 사람인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CNS를 나와서 회사를 차리게 됐는데 회사를 차리면 보통 다 차린 사람들이 금방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희 뒤에 사실 그 대표님들이 다 성공하신 대표님들이긴 한데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좌절이 있었을 거고요. 보통 그 사업을 시작할 때 이렇게 기대를 했지만 실제로는 현실은 이렇게 막 태풍이 몰아치는 와중에서 언제 가라앉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처음 만들고 2015년도 말에 만들었는데 매년 흑자를 내고 매년 2배씩 성장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랬었는데요. 계속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봤을 때는 뭐 회사 실적만 보면 평온하게 잘 성장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실제로 2020년에 이제 코로나가 왔을 때 저희가 그 전년도 코로나 왔을 때 상반기에 이제 한 2월 달부터 되게 많이 퍼졌었잖아요. 신천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을 때 20년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그 전년도 매출의 이제 85%가 줄어들고 15%만 남는 그런 상황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좀 어려운 시기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는 이제 코로나 때 뭘 했었냐면 드론을 만들었습니다. 밖으로 돌아다니지 못해가지고 멤버들이 어차피 물건을 팔지 못하고 그리고 외국을 못 돌아다니니까 전 멤버들이 다 모여서 뭘 만들까? 그전에는 교육용 로봇을 만들었었는데 그러면 교육용 로봇에서 파생되는 제품들이 뭐가 있을까? 라고 해서 그때 드론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2020년부터 드론을 만들기 시작해서 2022년에 첫 번째 이제 드론 제품을 내놨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의 드론 회사들이 2010년 정도부터 시작했거든요. 한 15년 이상 되는 회사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5년밖에 안 돼서 생겼어요. 근데 코로나 때 뭘 할까 뭘 해야 되지? 라고 하다가 개발했던 제품이었죠. 여기 오른쪽 밑에 교육용 드론이라는 거를 저희가 처음 만든 제품이 오른쪽 밑에 있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제품이 축구 드론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제품을 먼저 냈었고요. 저희가 이 제품들을 먼저 만들었던 이유는 저희가 원래 교육용 로봇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연관이 있는 부분부터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22년도에 첫 번째 제품이 나왔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상장을 할 때 드론으로 상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제품이 나왔을 때 그해 저희가 한 30억 팔았고요. 그 다음에 100억 정도 팔았고요. 그리고 올해는 한 300억 정도 팔게 됩니다. 국내에서 제일 큰 드론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쭉 보시면요. 학부모님들 좀 계신데 저희 검색해 보시면 야 너네가 무슨 드론 회사냐 장난감 회사 아니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이게 오른쪽 하단에 있는 드론들 만들어서 그렇게 되는데 지금 경우에는 저 왼쪽에 보이는 국방 드론 그리고 AI 드론 이런 드론들도 저희가 국내에 가장 많은 기체를 보유하고 있는 그래서 아마 중국의 되게 큰 회사 DJI 같은 걸 제외하고는 저희가 글로벌 기준으로도 제일 제품을 잘 만드는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불과 5년 정도의 일이었습니다. 드론은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다가 올 초에 이제 작년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많이 쓰이면서 이제 벽화가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게 무식합니다. 그 왼쪽에 군인 보면 밑에 폭탄 달고 있잖아요. 보통 한 300g에서 500g 정도 되는 폭탄이고요. 그걸 드론을 들고 와서 탱크를 깨면서 이제 되게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1년에 이제 200~300만 대 수준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 개발됐던 제품이 오른쪽 상단에 보면 이게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저희 때는 옛날에 스타크래프트 게임할 때 EMP라고 했었는데요. 그 전파 쏴서 이제
드론을 떨어뜨리는 전파교란 장치입니다. 이것도 기술이 되게 많이 발전해가지고요. 지금은 저 전파 교란기가 그 전쟁에 쓰이는 건 반경 한 10km 정도까지 갑니다. 반경 10km면 어느 정도냐면 대구시 전체 다 커버거든요. 대구 한가운데. 그래서 저게 딱 터지면 대구 시내 전체 모든 전자기기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드론이 기존에 그 전투의 방식을 바꿨는데 그다음 또 전파 교란기 와서 드론을 막아냈죠.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제일 처음 개발했습니다. 요즘 많이 나오는 오르르 하단에 이거는 뭔지 아실까요? 광섬유전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 했을 때 이게 말이 되냐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 광섬유로 드론이 줄줄줄 가서 무선 통신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게 몇 킬로 가는지 아십니까? 15km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2차 대전처럼 기계식으로 전쟁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 국방에서 드론이 되게 많이 쓰이게 됐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연치 않게 드론으로 전환을 했는데 생각보다 저희가 기술력이 꽤 괜찮았고 그래서 세계 시장에 인정받는데 이렇게 전쟁이나 그리고 원래 안타까운 이제 경북에서의 산불이었잖아요. 산불이나 이런 데서 드론들이 많이 쓰이게 됐습니다. 실제로 불을 끄는데도 드론을 쓰고 싶긴 한데 산불에는 쓰기 어렵습니다. 그 호스를 끌고 옆으로 횡으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요. 근데 며칠 전에 홍콩에서 그 화재 났었잖아요. 3일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고층 건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사다리차 드론이 아니라 소방 드론을 되게 많이 씁니다. 이거는 이렇게 가운데 호수를 끌고 올라가서 물도 끌고 올라가고 전원도 공급받으면서 하기 때문에 수직으로 높은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드론 소방이 대세가 될 겁니다. 저희가 만드는 제품 중에서 최근에 가장 인기 좋은 제품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저희가 처음에 드론을 만들 때는 저희뿐만 아니라 대부분 드론 회사들이 드론의 자율 비행들은 카메라를 가지고 했었어요. 카메라를 가지고 하면 이렇게 저 테슬라가 그렇죠. 카메라 기반 했었는데 근데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는 빛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빛이 있는 곳은 결국 사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있는 곳인데 사람이 안 들어가는 산업 현장들은 빛이 대부분 없거든요. 이렇게 공사 현장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저희 가끔 한 번씩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 맨홀 같은 그 하수관에 가스 때문에 질식하시고 이런 일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사람이 굳이 할 필요 없는 그런 부분에 위험한 일들을 사람이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계속 비용 측면에서 이제 그냥 사람이 들어가서 싸 이렇게 생각하고 진행을 많이 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런 부분에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져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사람이 안 들어가도 되는 곳은 드론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빛이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자율주행을 뭘로 하느냐? 저희는 라이더와 레이더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드론들도 스위스의 제품 말고는 저는 스위스의 제품보다 제가 성능이 더 좋고요.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들은 제일 성능이 좋은 제품들을 저희가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사 현장에 요 같은 경우는 왼쪽은 공사 현장인데요. 지하철 공사 현장 같은 경우 수직으로 100m 내려가거든요. 그리고 옆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발파 방식으로 만듭니다. 발파 방식 만들면 폭탄이 터지고 다이너마이트가 터지고 그 사이에 이제 연기를 빨아내고 사람이 들어가서 확인하는데 그 터널 자체가 무너지는 일은 별로 없는데요. 그 폭약이 한 10개쯤 설치했으면 폭약이 10개가 다 안 터지고 한쪽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가냐 하면 그 현장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들어간답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나면 어차피 다 본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제일 높은 사람이 들어서 내가 확인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런 부분에서 안전을 확보 못한 상태에서 무리해서 진행하는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드론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전에 소개해 준 것처럼 수출도 많이 하고 저희 작년에 16만 대 정도 되는 드론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10만 대 이상을 미국으로 수출했습니다. 대부분 수출이었고요. 그리고 상장도 하고 이렇게 드론 업계에서 좀 포지션을 잘 잡아가면서 세계 그 글로벌 회사들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할 수 있었던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대부분의 R&D를 R&D는 제가 직접 하고요. 그리고 생산도 국내에서 직접 하고요. 그리고 이런 다른 회사들이 못했던 부품의 수직 계열하나 이렇게 생산 설비를 늘리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사실 이 뒤에 나오는 저희 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업계에서는 세상에 엣지에 있는 기술 회사들이고요.
저희 같으면 오히려 세상에 많이 쓰이지만 기술의 엣지는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 생활에 가장 가까이 와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회사가 될 겁니다. 저희 오늘 강의하시는 세 분인데요. 제 다음에 하는 서상덕 대표랑 저희는 이제 저희 때는 60명일 때였거든요. 근데 그 60명 중에서 여러분들도 같이 놀던 친구들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장 친하게 노는 친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30년 동안 이제 34년 동안 같이 놀았는 친구였죠. 근데 이상진 대표는 제가 22년도까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기수가 4기 차이 나면 어차피 학교 다닐 때도 못 봤었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22년도에 저희가 회사에서 CFO를 구하려고 하면서 소개를 받다 보니까 처음 알게 됐었거든요. 결국은 저희 회사에 CFO로 오지는 않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상진 대표랑 한 M&A를 5번 했는 것 같아요. 5개 했는 것 같고 지금은 또 이렇게도 셋이서 또 같이 진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지금은 잘 모르지만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봤을 때 그리고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그리고 사실 전혀 본 적이 없는 이상진 대표랑 저랑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동문이었다는 게 처음부터 신뢰를 가지고 그리고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될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여기 나왔던 거에서 좀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다시 우리가 20년쯤 뒤에는 세상에서 이 사람들과 같이 손을 잡을 수 있구나 그렇게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치현 선배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강연자분은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기업 S2W의 대표 서성덕 선배님이십니다. 대구과학고등학교 4기이신 선배님께서는 카이스트 전기전자학부를 졸업하시고 미국 미시건대 MBA 경영학 석사 과정을 마치셨습니다. 이후 빅데이터 분석 전문 기업 S2W를 공동 창업해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위세를 떨치며 한국의 팔란티어라고 불릴 만큼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사이버 보안 분야뿐만 아니라 데이터 서비스 분야에까지 확장하려 하는 S2W의 대표 서상덕 선배님께서 해주실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잠시만요. 그 후배님들 오늘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는 오늘 그 회사 대표가 아니라 그 4기 졸업생으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강연을 보니까 너무 좋은 기술 회사가 있는데 연속 3개나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하이닉스 얘기 들을 때 좀 되게 힘드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저는 그 MBTI도 대문자 I여가지고 이런 강연에 나오거나 제 영상이 소개되는 건 사실 너무 힘들고 회사 물건을 팔 수 있거나 좋은 사람을 스카우트하는 일이 아니면 사실 강연을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오늘은 이제 후배들 있는 자리다 보니까 후배님들을 위한 얘기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았지? 그런 데 반해서 딱히 교훈은 없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볼 만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구과학고를 나온 이후 지금까지 대구라는 거랑 과학을 벗어나기 위해서 진짜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제가 했던 노력이 진짜 다 수포로 돌아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이치현 대표도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가장 오랫동안 노는 친구들 그리고 이제 저희가 50세가 되면서 야 매년 1년에 딱 이틀은 우리끼리 1박 2일 여행을 가서 뭐 골프도 치고 술도 마시고 좀 놀자. 그 와이프랑 애들한테 어떻게든 허락을 받아서 야 일주일에 이틀은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나? 라는 얘기를 하는 애들도 다 대구과학고 친구들인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 가면 저희 CTO가 있는데 제 2회 밑에 과학고 후배입니다. 맨날 그 친구랑 얘기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분명히
그 부모님들은 평생 대구에서 사셨지만 나는 여기를 진짜 떠나고 싶다. 한국도 답답하다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되게 길었고, 그리고 과학도라는 거를 되게 벗어나고 싶었어요. 나는 과거를 잘못 온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오랫동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돌고 돌아서 제 주위에는 정말 다 대구 과학고에 관련된 사람들로 다 돼 있는 생활을 하고 있구나. 오늘 이 자리를 제가 걸어서 왔습니다. 부모님이 이 맞은편 코아시스에 살고 계세요. 그래서 5분 거리, 도보 5분 거리에 저는 대구 올 때마다 거기서 있었고 항상 여기를 쳐다보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공간 속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특히 30여 년 전, 제 4회 솔개 한마당, 제가 1반이었는데요. 2반 여학생들을 만나거나 얘기할 일이 사실 없어요. 맨날 그냥 공부하고 독서실 학교 왔다 갔다 하고 하면서, 그 당시 이제 여학생이란 존재는 그냥 머리도 안 감고 그냥 그 추리닝 입고 독하게 공부하는 애들, 나보다 성적 높은 애들, 그냥 이 정도 생각이었는데, 솔개 한마당 이제 할 때는 같이 이제 뭐 연극도 준비하고 뭐 이런 저런 것도 하다 보니까, 애들이 생각보다 괜찮네? 같이 뭐 놀기에도 괜찮네? 이랬던 걸 처음 알았고, 특히 뭐 2반 여학생하고 뭐 얘기를 해본다가 거의 처음이었습니다. 이분이 지금 저희 집의 최고 전원으로 국방 재무를 다 담당하고 계시고, 오늘은 공사 다망하셔서 이 자리에 못 왔지만, 그렇게 돼 있는 상태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는 뭘 위해서 대구와 과학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구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되게 벗어나고 싶어 했지만 그 나를 되게 지켜주고 있는 곳이었나? 아니면 이름 그대로 이제 너무 큰 언덕이다 보니까 아무리 달려도 내가 이 밖을 나갈 수가 없는 곳인가? 사실 그런 생각도 들었고, 문득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서 뭐 또 전공을 과학이 아닌 전략기획으로 바꾸고 나서 드디어 난 벗어난 것 같다. 이제 내 인생이 좀 펴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때도 내가 아직 못 벗어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어떨 때 들었냐 하면, 제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한 명은 미국에서 한 명은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얘들이 초등학교를 갔더니 다 대구에서 전학 온지 않은 거예요. 그냥 집에서 부모가 다 대구 사투리 쓰고 만나는 가족 친지들이 전부 대구 사투리를 쓰니까 애들이 학교 가자마자 다 대구에서 막 전학 오는 취급을 받는 걸 보고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온 인생을 좀 압축 요약을 드리면, 저는 사실 대구 남구 대명동에서 태어나서 한 중학교 때까지 이제 계속 거기서 자랐었어요. 부모님이 다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굉장히 유복한 집에서 구김살 없이 자란 그런 생활을 했다가 고등학교를 이제 과학고로 오면서 그때부터 뭔가 되게 폭풍의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소탈하시고 뭔가 이 생사를 초월한 그 도를 좀 많이 공부하신 약간 이런 스타일의 분들이었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별 마음에 큰 진동이 없이 살다가 과학고를 왔는데 제가 아마 60명 중에 59등으로 입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30등 안쪽 등수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공부를 별로 안 해도 늘 전교 10등 안에 있었는데, 과학고를 왔더니 진짜 이렇게까지 내가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었나? 만큼 공부를 하는데도 등수가 진짜 하나도 안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재능의 벽이라는 거를 좀 진짜 크게 느꼈어요. 내가 이거 잘못 왔구나. 과학이나 이거 하는 게 아니었는데. 뭐냐면 저는 이제 과학이나 수학이 좋아서 과학으로 온 게 아니고 국어나 역사가 너무 싫어가지고 과학으로 온 거였거든요. 외우는 건 너무 싫고 왜 옛날 얘기를 내가 외워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왔는데 여기 와보니까 뭐 물리, 수학 이거를 뭐 재밌어하고 좋아하는 애들이 너무 많고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안 되고, 어느 순간 자존감이 거의 바닥을 찍는, 그러니까 내가 뭐 다른 걸 찾아봐야 되겠다. 아니면은 야 여기 뭐 국가대표가 다 모였으니까 그렇지, 나도 상위 1%야 이런 생각이 아예 안 들고, 그냥 난 뭘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해도 안 되고 안 해야지, 그냥 망했구나, 그냥 이런 생각만 한 지가
고등학교 2년, 대학교 5년, 그리고 첫 직장도 카이스트 교수님이 창업한 회사에 가서 일을 했었으니까 거기에서 4년까지 합치면 거의 한 10년 내지 15년을 그 재능의 벽을 느끼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때 힘들었어요. 힘들었고, 버티다 보면 좋은 날이 온다는 그거는 팩트인 것 같아요. 왜냐면 버티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옵니다. 네, 좋은 날이 오는데 이게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그런 날이 진짜 영원히 안 올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대학교 가서도 이제 공부 별로 안 하고 뭐 농구하고 놀다가 그때 이제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의사가 걸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그런 채로 앉지도 서지도 눕지도 못하는 생활을 한 2달 했더니 사람이 이런 상태가 되면 자살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그때 처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오늘보다 더 안 좋은 내일이 너무 확실한 거. 내일이 되면 시험 날짜 하루도 다가오고 내 몸은 조금 더 안 좋아지고 뭐 이런 날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를 왜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암울하고 힘들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야 너는 집도 잘 살고 뭐 허여멀건하니 호대도 멀쩡하고 뭐가 문제야? 라고 얘기하죠.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저한테 이제 너무너무 크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사람이 그런 상태에 누구든지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때는 이제 누구 얘기도 잘 안 들리시겠지만 또 그거는 다 지나간다라는 거는 진짜 팩트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신만의 사막이 있고 뭐 그걸 건너간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저도 이 말이 되게 와닿고 이거를 내가 되게 누군가가 저런 상태에 있을 때 막 내가 도와주거나 해결을 못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걸 되게 존중을 해줘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출처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퍼러비스의 뭐 검은 사막에서 나온 말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만의 극복해야 될 거를 잘 가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과학도라는 거를 저는 너무 벗어나고 싶었는데 언제쯤 그게 가능했냐고 하면 제가 이제 미국의 이제 MBA 경영학으로 유학을 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전략 경영 쪽에 관련된 공부나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이거는 내가 잘하네, 해볼만하네, 재밌네, 또 인정을 받네 이러면서 이제 좀 극복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영역 안에서도 제가 카이스트 출신이고 뭐 과학도 출신이고 과학을 이해하고 공학적인 거에 관해서 이해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는 그게 되게 저의 강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스턴 컨설팅에서 뭐 전략 컨설팅을 하고 또 롯데그룹에서 전략기획 업무 오랫동안 했었는데 그때 가면 뭐 롯데케미컬 관련된 프로젝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공학적인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거를 그냥 대충 얼기설기 이해만 해도 일하는 게 이제 훨씬 편한데 뭐 저희 맨날 뭐 전공서적 벼락치기 뭐 하루 해가지고 시험 보고 하는데 그런 돈 버는 사업에 관한 엔지니어링적인 백그라운드 이해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게 나한테 또 하나의 되게 무기랑 날개가 됐구나를 되게 뒤늦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멀리 도망쳐왔지만 이게 나한테 어느 순간 이게 되게 힘이 돼 있네? 네, 이런 생각을 했고 제가 했던 여러 가지 선택들이 결국은 돌아서는 제가 필요한 선택이었는데 당시에는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선택을 했을 때 되게 힘들 수도 있고 이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똥인지 된장인지 뭐 먹어봐야 아냐? 그런 거 저는 먹어봐야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 먹어보는 거랑 남이 야, 그 잘못 먹으면 진짜 그 장난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걸 그냥 듣는 걸로는 나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각인이 안 되기 때문에 잘못된 길인지 뭐 잘못 먹은 건지 진짜 이게 토 나오는 일인지 이거는 좀 해봐야 되는 것 같기 때문에 그거를 겪었다고 해서 그 선택이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되게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좋다는 거는 기본 피지컬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뭘 하든 공무원을 하시든 교수는 잘 모르겠어요. 교수는 머리 좋은 분들만 모이는 곳인가? 사업을 하시든 뭘 하시든 간에 기본빵이 됩니다. 네. 거기서 조금만 내가
원하고 해야겠다고 노력하면 상위 한 5% 안에 들어가는 거는 어떤 영역에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찾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운동을 할 때도 우리가 내가 피지컬이 되면 굳이 다른 꼼수를 쓰거나 뭐 이런 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피지컬이 된다는 거는 되게 축복이다. 그래서 앞으로 되게 힘드실 때도 세상에 나오면 네, 피지컬이 되고 웬만한 건 내가 어느 수준까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내 주위에 대구, 가구에 뺑뺑 둘러싸인 삶을 살고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뭔가 말하지 않아도 좀 통하는 거 그런 게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아바타에 보면은 내가 당신을 본다 저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안다. 이거 뭐 대구 말로 굳이 표현하면 뭐 내가 그게 아니고 뭐 이게 아니고 됐다. 됐다. 뭐 말인지 안다. 이건 것 같아요. 네. 내가 모르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과거를 나온 친구들이나 선후배랑 뭘 할 때는 그다지 말도 많이 필요 없고, 네, 이 사람의 의도가 뭔지를 내가 재해석하는 데 에너지를 아예 안 써도 돼요. 네, 그런 게 있어서, 같이 뭘 자꾸 하게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요. 그래서 물체가 가진 고유진동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고유진동수가 비슷하면 되게 이렇게 공명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분들이 지금 옆자리에 또 선후배로 다들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인생을 하시면서 늘 지금 친구들하고 뭐 만나고 보고 일하고 하진 않겠지만 어느 순간에 되게 중요한 순간에는 게임에서 마치 마을로 이동해가지고 물약 장착하고 다시 던전 가듯이 아마 지금 옆에 있는 분들한테서 에너지도 얻고 즐거움도 얻고 네, 아이디어도 얻고 네, 그렇게 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강연을 맡아주실 분은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재료공학과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하시고 2008년도부터 SK하이닉스에서 근무하시며 차세대 메모리 패키징 기술 개발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현재는 SK하이닉스 어드밴스드 패키지 개발 담당 부사장으로서 AI 시대에 필요한 HBM과 첨단 패키지 기술을 총괄하며 SK하이닉스를 토탈 AI 메모리 프로바이더로 이끌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강연자 SK하이닉스 손호영 부사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손호영입니다. 제가 말씀이 참 없는데요. 앞에 이제 두 분 하늘 같으신 사기 선배님들 발표를 듣고 나니까 이거 잘못 왔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아까 이제 두 번째 발표에서 나와 있는 재능의 벽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버티면 좋은 날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20분 어떻게든지 좀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제가 좋아하는 영어 단어 두 개를 좀 가져왔습니다. 세런디피티와 페널티티, 그러니까 우연한 발견 그리고 끈질김. 그러니까 저는 이제 95년도에 이제 과학부 학을 했는데 올해로 31년 차 엔지니어 세계에 들어온 지 어떻게 보면 31년 차가 됐고요. 수많은 일들을 좀 많이 겪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운 좋게 된 일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정말로 끈질기게 어디에 집착해서 좀 잘 되는 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제가 겪었던 얘기들, 경험담, 그걸 이제 과거의 어떤 일들 좀 포함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쪽으로 가면 보통 이제 발표가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딱 하나만 얘기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이제 SK하이닉스고요. 21년도, 23년도, 25년도에 이제 대학생들이 가고 싶은 이제 기업 탑 10 뽑는데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1등을 했습니다. 여기서 박수 한번 쳐주시면 됩니다. 여기 계신 학생분들이 대학교 가시고 아마 졸업을 하실 때 대학원 가실 수도 있고 하면 아마
한 7년 정도, 4, 5년에서 많게는 이제 7년 후에 아마 회사로는 이제 뭐 다른 이제 진로를 결정하시게 될 텐데, 제 목표는 그때까지 계속 일정으로 저희가 만드는 게 제 목표고요. 아마 이제 뭐 제가 그때까지 있다면, 제가 계약직이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있다면 여기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95년도 대구하고 8기로 입학을 했고요. 굉장히 단순한, 예, 단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카이스트를, 사실은 카이스트 간 이유는 굳이 고등학교를 3년씩 해야 되나, 이것 때문에 그냥 2년만 하고 빨리 가자 라는 생각으로 카이스트를 진학했고, 학사, 석사, 박사,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한 회사에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뭐 좋은 환경, 그다음에 좋은 어떤 그 회사, 그리고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남들보다 조금 뭐 운이 좋았던 것 같고, 저희 회사가 이제 임원이 한 250명 정도 있는데, 나이 순까지 제가 뒤에서 한 6번째, 7번째 됩니다. 그래서 한 2%, 3% 정도 있는데, 조금 남들보다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상도 받고, 재작년 말에 이제 임원 진급을 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때 이제 왼쪽 아래 보이는 사진이 그때 저희 이제 팀원들이 저를 이제 축하해주는 사진 중에 하나를 가져왔는데, 옆에 보이는 친구가 대구하고 19기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제 11년 차이 나는데 굉장히 열심히 잘하는 친구라서 오늘 또 2년 전에 찍고 나서 사실 이 사진을 안 봤는데요. 이 사진을 여기서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다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사실은 이런 과정에서 제가 뭐 어떤 일들을 제 경험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뭐 이런 경험들이 과학사에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뭐 다 아시는 얘기이지만 짧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과학사에는 정말로 우연한 발견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쓰는 이제 3M 포스트잇, 나일론의 발견, 그 다음에 타이어에 쓰는 어떤 광고 이런 것들은 정말로 우연한 발견들이 하나이고요. 왼쪽에 보이는 엑스레이 발견, 렌트겐이 발견한 이 엑스레이도 정말 우연하게 얻어진 사실이었죠. 그래서 이 엑스레이의 발견 때문에 핵물리학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고, 지금의 이 발전하게 된 어떤 원동력이 됐던 우연한 발견이고요. 이런 이제 발견 때문에 렌트겐이 첫 번째 노벨상을 받았던 역사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오븐, 우리가 쓰는 이제 전자레인지, 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연한 발견 중에 하나인데, 이런 이제 스펜서라는 사람이 실험을 하다가 자기 주머니에 넣었던 초콜릿이 마이크로웨이브를 받으면서 그냥 녹아버렸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진실이 숨어 있는지를 좀 탐구하다 보니까 옥수수와 실험하다 보니까 마이크로웨이브를 쪼이면 터지는 열을 받아서 터지는 것들이 확인됐고, 이걸 이제 이렇게 상업화하다 보니까 10수년이 걸려서 전자레인지가 됩니다. 사실 전자레인지가 이제 요새 발전해서 전자레인지는 잘 안 나오지 않고 이제 오븐이 되는데, 이거는 이유가 단순하죠. 왜냐하면 전자레인지는 고장이 안 납니다. 그래서 한 15년, 20년 써도 10만 원짜리 딱 사면 15년, 20년 써도 고장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판매자들한테는, 제조사들한테는 굉장히 최악의 상품 중에 하나가 전자레인지. 그런 이제 어떤 우연한 발견들이 좀 있었고요. 저는 이제 끈질긴 어떤 면을 볼 수 있는 어떤 과학사의 많은 모습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 시간에 배웠던 러더포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도 그런 것들이죠. 암실에 가서 형광 물질을 발라놓고 거기 분당 한 50개, 100개 나오는 입자들을 겨우겨우 이제 현미경으로 봐야만 나오는 거고, 사실 이거는 이제 러더포드의 실험이 아니라 밑에 있는 제자인 가이바하고 이제 말세덴의 한 실험인데, 그만큼 이제 엄청나게 많은 이제 실험들을 통해서 이 위대한 발견들을 좀 만들어냈습니다. 밑에 링크를 달아놨는데 이 기고문을 쓴 친구가 제 카이스트도 동기였던 이제 물리과 교수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 시간이 되시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른쪽은 이제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정말로 별 보는 걸 좋아했었는데, 별을 보면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가까이 있는 별이 우리가 정말로 밝아서 정말 밝은 건지, 아니면 가까이서 밝은 건지, 아니면 멀리 있는 별이 정말로 밝은데 멀리서 그냥 어둡게 보이는 건지, 이런 생각을 좀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 등급, 겉보기 등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걸 갖다가 발견하게 되니까 그 별의 어떤 거리를 갖다가 읽어낸 어떤 그 위대한 발명은 사실은 그 리비트라고 하는 굉장히 어떤 끈질긴 그 여성 천문학자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어떤 이제 별이 모여 있는 그 변광성의 별을 측정하다 위치를 측정하다가 이걸 이제 명판과 암판, 그러니까 밝은 브라이트 필드하고 그 다크 필드가 이렇게 비교하다가 별자리 위치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별자리에 빛나는 주기하고 광도에 릴레이션십이 있다를 발견하게 됐고 뒤에 나오는 어떤 과학자들이 이걸 갖다 이론으로 증명 만들어내서 별의 어떤 거리를 갖다가 알 수 있게 된 그 어떤 시드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걸 통해서 허블 망원경이 나오고 그 허블 망원경을 이용해서 뭐 블랙홀이 관측되고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그 위대한 발견, 위대한 업적만 있느냐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 왼쪽에 있는 사진이 그 반도체 트랜지스터를 발견한 세 사람입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그 샤클리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긴 했지만 거꾸로 굉장히 독선적인 사람이고 상대방을 좀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비난하고 그다음에 남을 인정하지 않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같이 발명했던 그 두 사람은 그 벨랩을 떠나버렸고 그 떠난 사람들이 페어차일드를 만들고 인텔을 만들어서 오늘날의 어떤 반도체가 만들어지게 어떤 동인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의 최후도 굉장히 좋지 않았고요. 그 재능이 좋은 사람만 성공할 수 있다는 우생학을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는 주변의 사람들이 다 없어지면서 이 사람이 죽을 때는 부인, 가족들이 옆을 지켜주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오른쪽은 아마 화학 시간에 배웠을 그 루이스의 전전자식 옥텐룰, 3년기 이론을 만들었던 그 길버트 루이스의 사진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그 화학자였고요. 하지만 이 사람도 그 윌리엄 쇼클레와 비슷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지도 교수도 비난했고, 네른스트 이런 당대의 유명한 어떤 그 화학자들 전부 다 비난했습니다. 자기만 잘난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뛰어난 업적 때문에 노벨상에 35번이나 노미네이트 됐는데 결국은 노벨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죽을 때는 자기의 어떤 실험실에서 쓸쓸하게 인생을 마감했는데 거기에 이제 자기가 실험하던 그 시아나수도 병이 깨지면서 거기에 어떤 그 독성 때문에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죽기 전에 자기 어떤 천천지 원수를 갖다 만나면서 좀 화가 나서 아마 자기가 스스로 자살한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이 좀 있는데 결국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업적만이 다가 아니다. 사람들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어떻게 이제 다가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두 가지 예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좀 딴 얘기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아돌프 히틀러가 그 독재를 하고 나침을 얘기했기 때문에 수많은 어떤 과학자들이 미국으로 와서 저는 그 양자물리 핵물리학을 발전시켰다고 생각하고요. 윌리엄 쇼클리가 비슷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얘기를 좀 할 거고요. 저희는 이제 만년 2등, 3등 하는 회사였는데 어찌저찌 돼서 AI가 발전하고 AI에 필요한 메모리를 잘 생산하다 보니까 최근에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왼쪽이 이제 21년도 말 기준으로 중요한 어떤 기업들의 주가 가치를 보여주는 건데 저희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때 대비 한 5배 정도 올랐고요. 저희는 항상 이제 2등, 3등 메모리 회사였는데 영업이익이 24년 어느 시점 기준으로 저희 다른 회사, 국내 큰 회사보다 또 이제 역전하는 그런 식의 실적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학생들이 가장 오고 싶은 회사 1위에 된 것 같고요. 저희가 사실은 규모도 작고 시장은 좀 이렇게 좋지 못했지만 이런 어떤 기술에 대한 어떤 인정하는 문화 그리고 같이 협력하는 문화 이런 것들이 워낙 발달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위대한 업적 그리고 가져야 될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존중, 결부되면서 저희가 정말 어떤 좋은 실적들을 좀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고민은 이거예요. 저희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저 1등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은 아마 다들 한번 1등을 해왔고 이런 과학고에 오면서 좋은 교육을 받아서 좋은 어떤 인정을 받았던 분들인데 항상 생각하죠. 그러니까 내가 계속 이렇게 잘 할 수 있을 건가? 이런 고민을 하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 보면 레드킨 이펙트라고 합니다. 항상 이제 맨 앞에 있는 사람들은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어떤 격차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더 빨리 달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사실은 하고요. 이걸 아까 이제 경제학 이론으로 뭐 레드킨 이펙트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어떻게 현재 어떤 그 잘하는 어떤 그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보면 그 현재 그리고 미래를 알 수 있다고 하듯이 위에 있는 스마트폰 여기 아마 계시는 학생분들은 노키아를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세대 그리고 선생님들 다 이제 노키아 어떤 그 피처폰을 썼던 회사들인데 썼던 이제 그 기업인데요. 이 회사는 어떤 변화의 어떤 그 정하지 못한 나머지 사실 휴대폰 사업은 과거에는 50% 이상을 차지하는 회사였지만 지금은 완전히 그 문제가 없는 회사에 가깝게 됐고요. 반도체 파운드리 회사에서도 과거에 인텔이 워낙 잘 나가는 회사였지만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던 나머지 삼성에 또는 TSMC에 뺏기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의 문제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왼쪽에 있는 그 그래프가 그 코넬 대학에 있는 그 연구진들이 얘기한 굉장히 유명한 인지 성향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더닝크루거 이펙트라고 해서 X축이 컴피던스, 역량에 대한 얘기고 Y축이 자신감에 대한 얘기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잘 모를 때는 잘 모르고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 너싱 영역에서는 굉장히 마우스 스튜피드에 그냥 최고점을 달린다. 그냥 겉멋만 든 거죠.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어떤 좌절이 어떤 외부의 자극이 오면 좌절로 한번 빠집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어리석었구나라는 걸 인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서스테인할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HBM을 개발해보다 보니까 많은 성공과 좌절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에 사실 그때는 그 AI 메모리 쓸지는 모르고 그 PC방에 들어가는 이제 게임 메모리, 그 그래픽 메모리에 들어가는 이제 그 HBM을 저희가 개발을 처음으로 했었는데요. 그때는 정말로 저희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경쟁사가 들어오고 저희가 기술 개발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2세대에서 처절하게 실패를 했습니다. 그때 한 2년 동안은 정말로 암흑기였고요. 제가 맨날 이런 거 잘 아마 모르실 것 같은데 심할서, 600 보고서, 왜 잘못했냐 가서 이렇게 불려다녀서 사장님, 부사장님 앞에서 맨날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하다가 바빴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3세대를 할 때 정말로 절치부심을 해서 어떤 전환점을 만들고 지금 6세대 제품 저희가 하고 있는데 한 4세대까지 굉장히 좋은 이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사실 이런 산업이라고 하는 게 보통 한두 세대 잘하다 보면 이렇게 업다운이 생기는데 저희가 이렇게 굉장히 장기간 동안에 이렇게 좋은 스코어를 내고 동시에 이제 그 챗GPT가 들어오면서 챗GPT가 생겨나면서 저희가 엄청난 어떤 그 화랑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이제 매출만 해도 한 40조. 우리나라 아마 그 국가 예산이 1년 예산이 한 600조가 좀 넘으니까 거기 그러니까 한 6%, 7% 정도를 저희가 이제 차지하고 있다. 이익 기준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마치 이게 사실 인생하고 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를 거치는 과정들이 산을 오르고 내리는 과정하고 똑같아서 올라갔을 때 항상 그게 최고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더닝크루거 이펙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정점이 그 최고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의 마지막 내용인데요. 저는 이제 그 테니스를 좋아해서 테니스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테니스의 유명한 그 고트 논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다 리타이어한 거나 다름없어서 지금 끝났지만 2003년도부터 이 세 사람이 사실은 다 나눠먹었습니다. 그 이제 메이저리 그랜드슬램 타이틀이 이제 1년에 4개가 있죠. US 오픈, 미국 오픈, 프랑스 오픈, 그 다음에 이제 윈블던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 20년 했으니까 80개 정도 타이틀이 생기는 건데 이 80개 중에서 이 사람들이 한 66개를 해먹었습니다. 네, 다른 애들은 거의 여기서 그냥 자리를 못 잡았죠. 왜냐하면 이 세 사람이 워낙 뛰어났고 다른 어떤 두 명의 그 파트너들, 경쟁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이 계속 이제 나눠먹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된 이유는 경쟁자가 있기 때문이었고요.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정말로 이렇게 축혀 세우면서
오랫동안 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서로 경쟁을 하는 관계에 저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보면 아까 이 선배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계속 이제 인생에서 같이 가야 될 어떤 동반자고 친구고 또 선생님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논어에 나와 있다시피 세 사람이 같이 가면 항상 스승이 있듯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의 어떤 스승,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세 명 중에서는 로저 페더러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 폼이 굉장히 우아하고 정말로 테니스의 정석을 보여주는 그런 플레이어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할 일이 자기가 없다. 그러면서 그 작년에 그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인 그 다트머스 대학의 그 졸업식 축사에 이제 초대를 받아가지고 졸업식 축사 강연을 했습니다. 유튜브에 영상이 나와 있으니까 한 번쯤은 꼭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로저 페더러가 한 얘기를 세 가지 그 타이틀만 가져왔습니다. 노력이 없는 것은 그냥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건 없다. 미신이다. 그리고 자기가 승률은 전체적으로 보면 한 60%, 70%, 죄송합니다. 한 80% 이상 되지만 그 테니스의 포인트로 보면 자기의 승률은 51%밖에 안 됩니다. 즉 뭐냐면 그 51%에서 게임의 승리로 만드는 80%까지는 그 결정적인 어떤 승부처에서 한 포인트를 어떻게 따내느냐 거기에 달려있다. 집중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은퇴했기 때문에 삶은 자기가 그 뛰어왔던 코트보다 더 훨씬 클 거다.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이제 곧 졸업을 하고 대학으로 가실 거고 사회로 나가실 건데 그러면서 숱한 어떤 경험들, 숱한 사람들, 숱한 자제를 아마 맛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어떤 그 동료분들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그 지식과 경험들이 여러분의 어떤 미래를 밝혀줄 굉장히 좋은 어떤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번 시간이 되시면 이 영상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얘기입니다. 그레이스 하퍼라고 해서 그 미국 이제 해군 제독이자 그 저희 세대만 아는 코볼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개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코볼은 지금도 이제 은행 쪽에서 계속 쓰고 있는 이제 프로그래밍 그 언어고요. 사실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엔비디아의 그 CPU의 아키텍처 이름이 그레이스 칩, 하퍼 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했던 마지막 말을 제 톡의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그런데 그게 배가 존재하는 이유는 아니다. 더 큰 바다로 나가서 새로운 일을 하라. 네,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세 분의 선배님들의 강연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세 분의 선배님과 이성계 대표님을 모시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강연 잘 들으셨나요? 네, 저는 이제 매년 여러 번 보다 보니까 좀 익숙할 거고 오늘 새로운 선배님들 좀 모셔왔습니다. 제가 섭외를 하려고 이제 여러 번 찾아다니면서 네, 많이 부탁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 친구는 또 최근에 이제 또 술 한잔 사주면서 이제 요청을 했는데 최근에 후배들한테 어떤 얘기를 또 들려줄까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이제 머리 싸매고 있으면서 또 오늘 보니까 굉장히 준비를 잘했네요. 네, 그리고 앞에 만들었던 저희 동영상에 나온 그 선배님들도 다들 너무 대단하죠. 다 담지를 못했어요. 시간이 너무 그렇게 길진 않아가지고. 근데 여기 다들 이제 상장사를 창업하셨거나 이제 상장사에 또 뭐 부사장님으로도 계시고 한데 당장 또 다음 달에 또 사기 선배님 회사가 또 하나가 또 상장을 합니다. 그 리브스메드라고 기업 가치 한 1.5조 정도로 이제 코스닥에 이제 상장을 하면서 굉장히 또 주목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반 알려져 있기를 그 대구가고 출신들이 창업 그 업계 벤처기업 업계에서 굉장히 그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다. 그 산업 현장에서. 그래서 우리 또 서울과학고 항상 좀 신경이 쓰이잖아요. 이제 서울과학고보다도 이 벤처 업계에서는 훨씬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가서도 대구과학고 나왔다 그러면 와 여기 전부 대구과학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실제로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히 자긍심 가져도 좋고 그리고 이게 또 동문으로 이어진 부분들 선배님들 말씀을 또 주셨지만
학연이 있다고 특별한 혜택을 줄 수는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학연이 대구과학고대 선후배가 되면 특별한 신뢰를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큰 자산이고 또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무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뭐 토크 콘서트 이제 또 진행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 토크 콘서트 교장 선생님께서 또 제안 주셨는데 함께 또 계시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또 갖고 계신지 교장 선생님 먼저 한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제가 2023년도에 공모교장으로 왔죠. 그래서 학교에 오면서 나름대로 4년간 학교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경영 계획서를 만듭니다. 그 만드는 속에 일단 이 과학영재학교 학생들이 정말 공부만 열심히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힘이 든다. 공부만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부만이 아니라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는 학생을 만들어 볼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고민 속에 지금 이렇게 하는 그 솔개 한마당이라는 축제 속에 우리 학생들이 닮아갈 수 있는 롤 모델로 닮아갈 수 있는 이런 동창회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리고 이 토크 콘서트에 참여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역대에 지금 많은 조사가 지금 돼서 책자로 만들어진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선배님들을 진로 아카데미에 우리 동문회 동창회 선배님들을 모시고 강의를 듣고 그 강의를 듣고 우리 학생들은 그 선배들을 롤 모델로 해서 닮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오늘 1박 2일로 하는 솔개 한마당, 이 솔개 한마당이 여러분들이 SAC 활동, 예술 활동을 통해서 매주 일요일마다 각자 1인 1학기, 미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활동을 통해 가지고 발표를 함으로 해서 공부하면서도 이렇게 힐링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째가 왔을 때 나름대로 참 의미 있는 활동이 되어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감사 인사를 드리는 우리 동창회에서 우리 학교의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발전 기금을 만들어졌는 첫 시초가 되어질 것입니다. 내년, 9년 앞으로 계속 이런 책임이 나오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아까 전에 선배님들 그 시총 몇 조가 되어지는 그런 시초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만이라도 우리 후배들을 잘 키우면 결국 이 후배들이 선배님을 따라서 잘 진행되리라 생각해서 이런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발전기도 많이 모아오겠습니다. 우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제가 그 차기 이제 교장들 학교도 그렇게 해서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 한번 좋은 말씀 주셨는데 박수 한번 주시고요. 네. 참고로 이게 또 여기는 이제 직장인이고 이제 오너 기업가 두 분께서 한 2,500만 원씩 발전 기금을 이제 개인 돈으로 드렸습니다. 저는 회사가 다른 관계로 개인 돈 1,000만 원. 이 발전 기금을 매년 내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내년에 낼 사람들을 또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내년 발전 기금을 많이 또 모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제 시간이 가니까 학생분들이 질문 주시면은 선생님들 답변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배님들 각각에게 질문 드리기 이전에 전체 질문 하나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선배님들의 요즘 일과를 대구과학고등학교 학교 시간표처럼 나눈다면 1교시부터 7교시, 그 이후 1차 자습부터 3차 자습까지 각각의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저는 그 아침 시작을 5시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한 6시에서 6시 반 사이에 그 출근을 하고요. 저는 집이 이제 수원인데 그 회사가 인천에 있어서 한 40분 정도 걸리고요. 그래서 한 6시 반 정도 나와서 뭐 회사 생활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 수많은 회의, 뭐 이게 고객 회의가 있고 아침은 이제 뭐 미국 고객들하고 회의, 오후는 주간 시간에 이제 내부 회의, 그다음에 이제 보고 이런 것들을 하면 이제 뭐 하루가 금방 갑니다. 그래서 일이 많은 날은 이제 뭐 7시, 8시에 퇴근을 하고 또 일이 없는 날은 또 약속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집에 들어가는 시간은 거의 뭐 8시에서 10시 뭐 이렇게 되고요. 뭐 주말도 일이 나오면 좀 이렇게 일 있으면 좀 나오는 편인데 뭐 외부 약속도 있고 또는 뭐 그래서 거의 뭐 일주일에 6일 정도는 뭐 제 일에 거의 다 시간을 쓴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가족들하고 시간은 사실 시간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제 워라밸을 위해서 뭐 저녁 시간 또는 주말 시간, 뭐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좀 대화를 많이 하려고 하고 또 아내하고는 이렇게 산책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얘기를 좀 많이 하면서 제 나름대로 어떤 리프레시를 하는 것들 그렇게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생활은 뭐 이렇게 되게 무미건조해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고 그렇지만 가능한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잘 매니지먼트 하느냐가 이렇게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학생분들에게 질문 공모를 해서 받은 질문인데 이치한 선배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드론이나 로봇 쪽에서 에이럭스가 많은 활약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 학생들이 드론이나 로봇 쪽 분야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는 어떤 노력을 배우면 좋을지 궁금하고 또 뭐 학생님께서 예시를 들어줬던 게 아두이노나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것들을 공부해보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당연히 지금 아두이노랑 라즈베리 파이로 공부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근데 여러분들이 뭘 배우든 간에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갈 때는 이제 그걸 안 쓸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서상국 대표가 얘기했었잖아요. 지금 그 배워놨던 그 기초가 그때 필요한 것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시는 그런 지금 선생님들이 따지신 그런 교육 과정들을 잘 배우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보니까 저희가 얼마 전에 밥을 먹어서 얘기했던 게 있는데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서 잘하시는 분들은 미국에서 좋은 학교 가서 또 실리콘밸리에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은 또 이렇게 오는데 결국은 학교 다닐 때 어정쩡해 했던 사람들이 창업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서 대표랑 저희는 아까 전에 1년에 우리 이틀은 놀러 가도 되지 않겠냐 했던 그 멤버인데요. 학교 다닐 때 농구하고 맥주 마시고 뭐 스타크래프트 하고 그래서 결국은 옆에 손흥민 부사장처럼 이렇게 올라가지 못할 것 같으니까 일찍 나와서 창업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해보면 어떤 게 필요할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것들이 진짜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제 다음으로 서상덕 선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크웹 도메인 특화된 AI 언어 모델 다크벌트 개발부터 현재까지 기술적으로 가장 극복하기 어려웠던 난관이나 경영 과정에서의 어려웠던 지점은 무엇인지 또한 이러한 난관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회사 얘기를 아예 안 해가지고 회사 관련된 질문에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회사 하는 일은 빅데이터 분석을 주로 하고 있고 좀 특수한 데이터 분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범죄라든가 해킹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일어나는 공간으로 요즘 다크웹, 텔레그램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그런 쪽 데이터 수집하고 분석하는 일을 합니다. 그건 이제 양도 너무 많고 또 거기 데이터 내용이 복잡해서 그걸 이제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서 GPT한테 예를 들어 뭐
다크웹에 뭐 마약 누가 팔고 있어,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 물어보면 당연히 아무 대답도 못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 정보가 전혀 없으니까. 저희는 이제 그 정보만 학습한 AI를 만들어서 그런 걸 처리하고 있는데 그 기술적인 난관은 솔직히 저는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그 여러분들 중에 제일 공부 잘하는 분들이 저희 회사에 와 있기 때문에 야, 씨, 빨리 만들어. 잘 되는 거 맞아? 라고 물어보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기술적 난관이 뭐 많이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는 사실 이걸 팔 수 있냐, 또 그 팔았을 때 이 가격이 마진이 남냐는 되게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세상에서 돈이 될 만한 걸 만들어서 파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뭐 기술을 잘 개발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것 같은데 물론 저희 R&D나 개발진도 엄청나게 고생하고 또 열심히 하고 있지만 사실 제일 어려웠던 부분들은 역시 회사가 적정한 고객을 찾아내서 또 항상 고객이 있는 곳은 경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쟁을 이겨내면서 또 수익까지 낼 수 있는 그 지점이 어딘지 뭐 그런 것들이 뭐 지금도 그렇고 창업하면서 지금까지 제일 힘든 점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소영 선배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기사를 보면 제가 주식이랑 그런 거 관심 많아서 찾아보는데 네. 선배님께서 1세대 HBM 개발부터 3세대 그 차기 세대까지 전부 이제 참여를 해서 HBM 개발 핵심 멤버라고 많이 소개가 되는데 그런 과정,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정말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다는 순간이나 아니면 그런 걸 어떻게 버티게 하셨는지 그리고 아까 또 말씀해주신 스트레스 같은 거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두 가지 질문을 주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요. 뭐 제가 부모님한테 좋은 유전자를 받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포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뭐냐면 이게 어쨌든 기술이라고 하는 건 정말로 어렵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는 기술들은 정말로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의 과거에 없던 수준의 정말 높은 수준이라서 결국 이게 가야 될 방향이면 이건 언젠가는 해결이 된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있으면 그 생각이 저는 기술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난리지, 그 뛰어난 사람 중요하죠. 그런데 그 의지, 열정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1세대 할 때 정말로 2세대, 저희가 1세대가 정말 처음으로 개발하고 2세대에 실패를 했는데 둘 다 엄청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뭐 매일 나와야 되고 제가 한 7, 80시간 일주일에 일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한 1년, 뭐 2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로 힘들죠. 그런데 동료들이 정말로 받쳐주고 같이 의지가 의기투합이 되면서 그런 것들을 잘 극복했던 것 같고요. 그 스트레스를 또 잘 안 받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한테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안 받는다는 게 그냥 제가 원래 그런 건 아니고 안 받으려고 워낙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받아봤자 별로 소용이 없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때 어머니한테 한번 크게 혼난 적이 있어요. 제가 사실 공부를 별로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시험을 치면 점수가 그냥 잘 나와서 그냥 이제 했는데 한 번은 점수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막 속상해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노력도 안 해놓고 무슨 거기에 집착하냐. 그리고 지난 거는 잊어버려라. 다음을 생각해라. 근데 그 말씀을 아직도 떠올리면서 제가 뭐 힘든 게 있을 때 좀 자들이 생길 때는 그냥 잊어버리고 다음 어떻게 할지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방법을 찾게 되고 뭐 스트레스 별로 안 받고 이렇게 선순환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좋은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이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재학생들 중에서는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고 아직 진로를 제대로 결정하지 못한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선배님들께서는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지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한마디도 못했어가지고 하나. 예, 저는 좀 특이한 길을 이제 걸어왔어요. 그 서울대 통계학과를 가서 금융인이 되려고 서울대 통계학과를 갔다가 이제 뭐 그 또 생각했던 금융 통계 뭐 수학은 아니어가지고 다시 회계사를 잠깐 했다가 그 다음에 사모펀드를 했다가 벤처캐피탈을 했다가 또 벤처회사 두 군데 있다가 지금 제 회사를 이제 하고 있는데 저도 그때 하고 싶은 건 있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면 저를 만든 거는 그 하나도 뭔가 버린 건 없어요. 그 이제 점점점 경력이 되고 나이가 되면서 내가 이거를 했다가 이거 아니네라고 포기를 하고 이제 버리고 다른 거를 하고 또 버리고 이렇게 살아왔으면은 제가 후배님들 또 앞에 이렇게 설지도 못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것들을 다 거두면서 제 경력을 만들어 와서 뭔가 되게 유니크한 그런 포지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뭘 할지 모를 때 지금 당장 하고 싶은 너무 하고 싶은 것들을 먼저 하고 그거를 버리지 말고 여기에서 한 발씩 딛고 올라서서 자기를 또 만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전에 얘기랑 비슷한데 사실 그 여러분이 세상에 나갈 때는 어떤 세상이 될지 모르거든요. 아마 여기 앉아서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 진로나 미래에 대해서 오히려 많이 고민할 필요가 있는가 싶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을 부서야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때 주제를 가지고 지금 평생 직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나머지 세 사람은 적어도 본인들이 계획했던 거랑은 많이 다른 걸 하기 때문에 그때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다 나중에 자산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로를 빨리 고민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회사에 오는 직원들 중에도 커리어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뭐 예를 들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아니면 졸업 때까지 그때까지는 그냥 이것만 일단 하자라고 정해놓는 게 좀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좀 너무 지금 이 첫 단추가 뭐 잘못 끼어가지고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닐까, 남들은 뭐 다 계획적으로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지금 이게 맞나를 고민을 하는 시점을 좀 정해놓는 게 없으면 계속 그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2년은 다니자. 뭐 일단 졸업은 하자. 그때까지는 그 고민 안 하고 그 시점이 돼서 집중적으로 이제 고민도 해보고 뭐 주변에 이제 물어보고 그러니까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간까지는 고민을 좀 미뤄놓는 방식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저도 크게 다르진 않고요. 굳이 지금 그 진로를 고민하셔야 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어떤 능력, 그 경험들을 많이 쌓으시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그 마음이 가는 대로 또는 환경이 정해주는 대로 아마 가게 될 것 같고요. 아마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이 별로 안 좋아하실 수 있는데 젊을 때 꼭 연애도 많이 해보시고요. 그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시간을 내서라도 여기 계신 분들은 과학과 공학에 대해서는 뭐 기본적으로 어떤 포텐셜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그 인문학과 철학에 대한 공부를 좀 하시면 삶이 좀 더 윤택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세 분의 말씀은 진로를 따라 정하지 말고 학교 생활, 교육 과정을 열심히 잘 따라해라. 그런 식으로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까? 네. 그 앞으로도 우리 교육 과정 열심히 잘 해보고 즐기면서 잘 진행해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선배와의 토크 콘서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